고성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선에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 2026년 금천구 예산은 심각한 혼란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갑작스러운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위기, 예고된 결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산 위기가 지난 몇 년간의 방만한 재정 운영, 무책임한 의사결정, 전략 없는 행정이 만들어낸 예견된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은 숫자의 배열이 아니라 행정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금천구의 지난 선택은 그 철학이 부재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방만한 재정 운영과 무책임한 의사결정이 만든 자체적 재정 위기라는 주제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과 조정 과정 문제입니다. 금천구 재정은 예산이 늘어날 때는 의미 없이 확장하고 예산이 줄어들면 근거 없이 일괄 삭감하며 부족하면 기금으로 꺼내 메우는 방만 운영 무책임 편성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날 때 금천구는 미래 전략 사업이나 중장기 투자로 연결하기보다는 눈에 띄는 장기 프로젝트가 부재한 채 공공시설 건립 중심으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또한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 우선순위 검토 없이 기존 사업 예산을 부서별로 균등하게 확대하는 방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재정 확대가 곧 미래 준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확장은 있었지만 전략은 없었습니다. 2026년 세입이 감소하자 전 부서에 일괄 감액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전략 없이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우선순위 없이 모든 같은 비율로 줄였음에도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전 예산이 실제 필요 규모보다 과다했거나 검증 없이 확대되어 왔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증가기 예산이 전략적 투자로 이어지지 못한 문제를 개선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과 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와 전략 설정 체계를 마련할 구체적 계획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이번 일괄 감액 사례에서 드러난 사업별 우선순위와 사업별 영향 분석 부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전 부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략과 검증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 문제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경제 악화, 50억 원 이상 대형 사업 필요 등 예외 상황에서만 기금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천구는 2025년과 2026년 단 2년 동안 기금 사용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약 200억 원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을 전출했습니다. 그 결과 기금 규모가 급격히 줄고 이자 수입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결국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금을 사용하면서 미래재정 기반까지 축소시키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 상황입니다. 기획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약 200억 원을 전출했고 현재 남은 금액은 20억 원 남짓, 사실상 더 꺼냈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제 기금이 바닥나면 우리 재정은 무엇에 의존하시겠습니까? 기금 의존이 한계에 이른 지금 앞으로의 재정 운용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세입 확충, 지출구조 조정, 중기 재정계획 재설계 등 현실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 확충과 운영 축소의 구조 문제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금천구는 신규 공공시설을 꾸준히 신축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에서는 해당 시설의 운영비가 30에서 50% 감액되었습니다. 건물은 남았지만 프로그램은 줄고 주민 체감은 사라졌습니다. 주민 활용 계획 없이 건립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천구는 예산이 늘자 여러 부서에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SOC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은 늘었지만 그 건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구정의 방향과 철학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간은 남았지만 그 공간의 활용은 뒷순위가 됩니다. 건물은 많아졌지만 금천구 다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철학 없는 확장, 방향 없는 SOC 확충은 결국 주민에게 예산 낭비로 여겨질 뿐입니다. 관련하여 기획경제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앞으로 신규 공공시설 건립과 운영비 편성, 프로그램 운영을 연계하여 건물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 운영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영비 감액으로 인해 실제 운영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양해를 구하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할 구체적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넷째, 대규모 사업 지원과 공원녹지 예산 운영 문제에 관해 구청장께 질의드립니다.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대규모 사업 지원은 단순한 일정 관리 실패를 넘어 2026년 예산위기의 대표적 사례이자 총체적 무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금천국제외국어센터 건립은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시흥동 노인여가 복합시설 또한 사실상 멈춰있는 상태로 약 450억 원에 넘는 예산이 계획 부재와 관리 부재 속에서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 예산은 잠겨 있고 주민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며 행정만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행정 운영의 문제는 특정 사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역시 그 하나의 예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공원녹지 예산이 사업 타당성과 중기재정 계획 없이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6년 공원녹지과 예산은 전체 과중 가장 큰 폭인 7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특별 교부금 미반영 분까지 포함하면 감액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세부 사업을 보면 가로수 정비 사업은 5억 2천만 원에서 5억 원 감액으로 사실상 대부분 삭감된 수준이며 친수공간 정비 사업 또한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운영에 차질이 없다면 그동안의 예산 편성이 얼마나 방만하고 관리가 허술했는지 반증하는 것이며 실제로 관리가 떨어진다면 졸속 감액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두 경우 모두 구청장의 지도력 부재와 무계획 행정의 결과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감액 그 자체가 아니라 확장과 감액 모두 특별한 기준과 계획, 근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공사를 완료했다면 감액은 당연하지만 어린이공원 정비, 산림여가 친수 프로그램, 안전감시, 무장의 숲길 등 수많은 사업이 한 해 만에 일괄 중단된다는 것은 계획의 종료가 아니라 계획의 부재를 보여줍니다. 예산이 늘면 사업이 생기고 예산이 줄면 없던 계획인 것처럼 사라지는 구조. 이는 근본적으로 구청장의 전략 부재와 총괄 책임 회피가 빚어낸 일시적, 단기적 행정의 전형입니다. 이에 대해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450억 원 이상이 묶여있는 대규모 사업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일정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정상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공원녹지 예산을 앞으로 어떤 중기계획과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3년간 공원산림 친수 관련 예산을 유지 축소 전면 보류로 구분한 단계별 로드맵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축제 예산 및 운영 비효율 문제에 관해 구청장께 질의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만한 재정 운영, 전략 부재, 사업 지원 문제는 문화축제 행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금천구는 축제를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당초 하모니 축제가 금천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모든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겠다는 취지는 점점 희미해지고 청소년 축제, 청년 축제, 과학 축제, 정조대왕 능행차, 시흥행국 문화제, 패션 영화제, GC 페스타 등으로 확장되면서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컨텐츠는 중복되고 일정은 충돌하며 주민 피로도는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모니 축제의 정체성도 흐려졌습니다. 어제 고영찬 의원님과의 일문일답에서 청장님께서 금천구 하면 떠오르는 대표 축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동안 어떤 구청장보다 많은 예산을 축제와 행사에 투입하셨고 축제 수도 이렇게 많이 늘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표 축제로 성장하지 못했는지, 어떤 기준과 전략 없이 확장만 지속되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난 8년간의 축제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그 질문을 지금 청장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2024년 금천문화재단은 축제 전문화를 목표로 축제기획팀을 신설했고 2025년에는 기존 문화체육과의 축제를 대부분 이관해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제기획팀 구성원 6명 전원을 신규로 채용하며 조직을 전면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축제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축제기획팀은 자체 기획이나 콘텐츠 개발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축제 핵심 기획부터 콘텐츠 제작, 운영 전반까지 대부분을 외주 용역에 맡기며 전담팀 설치 취지와 달리 내부 전문성 구축이나 자체 역할 수행이 사실상 전무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조직 구성 역시 문제입니다. 축제기획팀의 조직 구조를 보면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으로 관리 감독 인력이 실무 인력보다 많은 역피라미드 구조에 가깝습니다. 정작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실무 역량이 부족하며 조직이 기능보다 크고 무겁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문화재단의 예산은 축소되었지만 인건비는 오히려 증가해 전체 예산의 약 52%로 사업비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사업보다 인건비가 더 큰 구조가 고착되면 재단의 본래 기능인 문화 서비스 제공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축제 예산은 줄였지만 조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축제팀 신설 1년 만에 주요 축제가 일몰된 이 상황은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를 넘어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이 얼마나 큰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은 줄었고 업무는 축소되었지만 조직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조직 설계 운영 관리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가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적 구조를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인정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직접 기획 확대, 조직 슬림화, 축제 통합 등 구조 개선 방안을 구체적 일정 단계 실행 계획으로 답해 주십시오. 아울러 축제팀 신설 1년 만에 주요 축제가 대부분 일몰된 이 상황에서 현 축제기획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전면 개편 또는 축소 통합이 필요한지에 대해 존폐 여부까지 포함한 조직 재설계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구정의 방향을 드러내는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리고 지난 예산의 무분별한 확대, 일괄 삭감, 기금 의존에 이르는 의사결정 과정은 하나의 일관된 철학에 따른 선택이라기보다는 결정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은 결국 행정의 수장에게 돌아가는 것이며 청장님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나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청장님의 행정 철학을 묻고자 합니다. 예산은 수치가 아니라 방향이고 그 방향은 철학에서 나옵니다.
철학이 부재한 행정은 결국 모든 것을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어떤 것도 책임있게 완수하지 못하는 행정으로 기결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 예산의 혼란과 책임의 공백으로 돌아옵니다. 금천구는 노인 친화, 여성 친화, 청년 친화, 아동 친화 도시를 모두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호는 넘치지만 정작 금천구가 나아가야 할 하나의 방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는 금천구는 어떤 도시입니까?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방만한 재정과 책임없는 의사결정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도 정책과 예산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 의원 역시 2026년에도 국민을 대신해 책임있고 전략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보충 질의에 앞서 좀 전에 구청장께서 기본사회 통합돌봄 추진단 설치 조례안 부결에 대해 구청장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구청의 수많은 요구에 금천구 의회가 응했던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일부 부결된 것을 언급하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추진단 설치의 행정적 효율성, 실질적 주민 편익과 효과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는 복지정책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졸속 추진을 막고 보다 튼튼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까운 구로구에서는 별도의 비예산 TF를 운영하면서 돌봄 정책 추진을 차근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 외에도 다른 방법은 충분히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신 답변은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서면으로 그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